네, 앞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일단 동향 준비했는데 너무 길지 않게 네, 설명을 좀 간추려서 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SBOM 의무화 관련 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깃허브의 코파일럿 서비스가 오픈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논쟁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올해 네, 대형 보안 사고가 크게 세 건이 있었어요. 솔라윈지 사태랑 그리고 익스체인지 사태, 그리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요 세 개 다 대형 보안 사고로 났던 이유가 이제 국방부, 연방법원, 재무부 등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주요 IT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게 이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인지나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솔라인지는 솔루션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그 파일에 음, 그 백도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익스체인지는 그 MS 익스체인지 서버에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공격을 당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대형 석유관, 그래서 국가 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데 이제 피해를 받은 사건이라서 이 세 개 사건이 공급망 공격, 그리고 제로데이 공격, 그리고 어, OT 보안 관련돼서 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5월에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련된 네,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1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점점 구체화해서 네, 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오픈소스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개선 쪽이 아마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 소프트웨어 명세를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도 7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은 그 SVOM을 표기를 할 때 필수로 필요한 최소의 7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요 7가지 정보가 꼭 포함이 돼가지고 네, 음,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서플라이어 네임이 서플라이어 네임과 그리고 컴포넌트 이름, 그리고 버전 정보, 그리고 유니크한 식별값, 어떤 태그 값이라든지 이런 식별값이 필요하고, 그리고 디펜던시 릴레이션십도 네,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작권 정보, 그리고 소프트웨어 BOM이 어셈블링 된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국내 기사들은 네, 이런 국내 그 이제 국내에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많은 컬럼이나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는 공개될 예정이니 이 자료를 포함해서 네, 추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링크에는 이제 해외 그런 링크들을 걸어놨고, 그리고 요거 노란색 두 개는 어, 이런 사태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도 지금 큰 이슈가 잠재적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의존성 혼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국내 IT 기업들, 구글, MS 이런 데 어, 그 버그 바운티라고 해서 취약성 있는 것을 이제 제보를 하면 이제 리워드를 주는데 그, 그 버그 바운티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례금을 받은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으로는 이제 의존성 혼동이라고 해서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 그 오픈소스를 찾아낼 때 그거를 외부에 있는 오픈소스로 똑같은 이름을 등록을 해 놓으면 사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 그 해커가 악의적으로 만들어 온 오픈소스로 대체되면서
네, 문제가 되는 그런 의존성을 혼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의존성 혼동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 논란도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한 대학 연구원들이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그, 그 목적으로 오픈소스 생태계에 임의로 그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해가지고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커밋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디나이 될 줄 알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게 목적을 떠나서 그런 행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그 깃허브에서 최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 영상에서 보시면 네, 네, 이런 식으로 펑션 이름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을 쓰게 되면 그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코드들을 AI 러닝머신을 통해 가지고 코드를 추천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펑션 이름만 가지고 유출을 해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석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그 주석의 정보를 토대로 그 깃허브에 있는 코드들의 조합을 통해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다,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그 논란 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카카오 사내 개발자분이 그러면 깃허브의 코파일럿 서비스와 그리고 카카오 아이 엔진의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요거 두 개를 조합하면 이코딩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소리가 들리시겠나요? 네. 여기 앞부분은 넘기고 네. 영상에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나요? 네. 여기 주석에 써진 내용을 지금 네, 요거 영상 찍으신 개발자분이 이제 음성으로 얘기하면 음성에 주석이 써지고 그 주석을 번역을 해서 그 의미에 맞는 코드가 자동으로 써지는 그런 예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유튜브 링크 이렇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발발했던 거는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센트리의 이제 플라스크 제작자인 어, 레오노라가 요 깃허브에 자신의 코드 중에 이제 GPL 코드가 있었는데 이 코드가 깃허브 코파일럿이 그 자동으로 그 코드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시연을 해가지고 그거를 GIF로 제작해서 트윗을 올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GPL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냥 그 자동으로 그 코드가 추천이 되면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GPL 코드를 사용한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GitHub 측에 문의를 했지만 깃허브에서 공개된 코드는 네, 트레이닝에 쓰여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코드가 트레이닝에 지금 써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만 이 트레이닝 할 때 라이선스 타입을 구분해서 수집을 해서 트레이닝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 법적 의미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외
그 오픈소스 분석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포사에서 그 다우닝이라는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일단 깃허브의 약관상 그 코파일럿에 쓰이는 코드를 그 트레이닝 할 때 자신들의 코드를 쓰는 것은 이제 일단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제한된 코드는 참고해서 보는 정도까지만 하고 제한된 코드를 실제 서비스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를 네, 권장하는 이런 어, 내용이 요 링크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관련돼서 이렇게 링크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요거는 아까 유튜브 영상인데 이것도 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더 이슈가 많았는데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다른 주요 동향을 들고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